아가씨, 정신 차려. 조금만 더 버텨. 119 구급대원들이 오고 있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절대 혼자가 아니야.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아이고, 무사해야 할 텐데.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그날 새벽,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페이지를 열어줄 줄은요. 과연 그 아가씨와 아기는 무사했을까요? 그리고 제 삶은 그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듣는 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삶의 구비구비를 넘어오신 우리 5070세대 여러분께는 어쩌면 익숙한 풍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한 할머니의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경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인연이 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희애라고 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깜깜한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시간이지라 내 낡은 방한복을 여미고 두툼한 목도리를 더 바싹 조여매요. 서울 변두리, 이 낡은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매일 아침 난 이 자리에서 첫 차를 기다려요. 시내 빌딩 청소 일을 나가야 하니께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먼저 간 서방 모까지 혼자 감당하느라 이젠 허리도 굽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쉬는 건 죽은 뒤에나 실컷 쉬지. 살아있는 동안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혀. 내 손주들 용돈이라도 두둑이 쥐어주려면 말이제. 내가 움직여야 산다. 이게 내 평생 신조였으니께. 이 늙은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 삶은 언제나 그랬어요. 묵묵히. 그날도 참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어요. 뼛속까지 시린 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저기 정류장 벤치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눈에 띄지 뭐예요. 배가 남산만한 게 딱 봐도 만삭 임산부였지라. 아가씨는 뭔가 불편한지 몸을 자꾸 웅크리더니 이내 흡,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아이고, 저런. 배가 많이 아픈가 보네. 병원 가야 할 시간인가? 속으로 걱정이 밀려왔어요. 젊은 아가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는데 고통 때문인지 제대로 통화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첫 차는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아차 싶었지.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늙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신세 진 적은 있어도 남한테 손에 끼치거나 모른 척한 적은 없었거든. 다 큰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고집스럽게 살아온 세월인데 이런 젊은 목숨 하나 못 돕겠나 싶었지.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내 목소리가 좀 다급하게 나갔을 거예요. 아가씨가 힘겹게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왔지. 네.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데. 말꼬리가 흐려지는 걸 보니 정말 위급한 것 같았어요. 나는 얼른 내 낡은 가방을 뒤져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냈지. 매일 아침 내가 끓여 마시는 뜨거운 생강차가 담긴 보온병이었어요. 자, 이거라도 한 모금 마셔봐. 몸이 따뜻해져야 해. 내가 택시라도 불러줄까?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데?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곧 버스 올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게 역력한데 애써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어요. 아가씨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조급해졌지.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망설일 틈도 없이 내 주름진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번호 누르는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 119에 전화를 걸었지.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요. 만삭 임산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네. 여기는 기령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잘 나왔지 뭐예요. 살면서 119에 전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상 닥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아가씨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안도감이 스치는 것 같았지. 잠시 후 붉은 불빛을 번쩍이며 구급차가 쏜살같이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후다닥 뛰어내려오더니 아가씨 상태를 살피고는 신속하게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지. 나는 그저 멀어지는 구급차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휴, 다행이다. 무사히 병원에 갔어야 할 텐데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새벽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게 느껴지더라고.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지. 누군가를 도왔다는 작은 뿌듯함이 새벽의 추위를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겠거니 했지. 한 달쯤 지났을까?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정류장에 서서 첫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봄 기운이 스미는 것 같았지. 그런데 저 멀리서 아기를 안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젊은 아가씨가 보이지 뭐예요? 내 눈을 비볐지.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그때 그 만삭 임산부 아가씨인 거라. 옆에는 훤칠한 젊은 남자도 함께였어요.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 심장이 쿵쾅거렸지. 잊고 지냈던 기억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여기서 저 도와주셨던? 아이고, 아가씨. 제 세상에.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컸네. 무사히 순산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내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지 뭐예요. 놀라움과 반가움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 아가씨는 품에 안긴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게 보여주었어요. 곤히 잠든 아가의 얼굴은 세상에 때 하나 묻지 않은 천사 같았지. 보들보들한 아기 볼을 만져보는데 내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시큰거렸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저희 아기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가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어.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 아내와 아기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아내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 뭘 그렇게 거창하게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할까 싶었지.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아이고, 뭘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아기가 건강하다니. 그게 제일 고맙지. 이름은 지었어? 내 말에 아가씨의 눈이 반짝 빛났어. 네. 할머니 생각해서 은혜라고 지었어요.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으로요. 은혜라니. 내 이름은 김예인데
내가 뭐라고 아기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을까? 내심 감동이 밀려왔지. 살면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고 남은 여생은 조용히 흘러가겠거니 했는데 내 눈가에 기어이 촉촉한 이슬이 맺혔어.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지. 이 부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건네며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지. 젊은 부부가 매일 아침 첫 차를 기다리는 나를 위해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따뜻한 우정으로 발전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친구가 있겠냐마는 이 젊은 부부는 나를 정말 살갑게 대해줬지. 어느 날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 카페가 할머니 일하시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점심시간에라도 꼭 들러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카페. 나는 그런 세련된 곳은 가본 적도 없었는데 내 주제에 무슨 카페냐 싶었지. 아이고,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하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남편 되는 젊은 총각이 내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오세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내 마음이 흔들렸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며칠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카페를 찾아갔어요. 내가 일하는 빌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하고 깔끔한 카페가 있더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데 기분이 참 좋았지. 젊은 부부는 나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었어요. 그 후로 나는 매일 점심시간에 그 카페를 찾았어요. 청소 일을 끝내고 녹초가 된 몸으로 카페 문을 열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젊은 부부의 환한 미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젊은 부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나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이 되었어요. 나는 젊은 부부에게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6.25 전쟁 직후에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시집 와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이야기. 내 입에서는 봇물 터지듯 옛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그저 먹고 사는 게 바빴어. 끼니 있기도 힘들어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식들한테 양보하고 그랬지. 그래도 그때 나름의 재미가 있었지. 다들 어렵게 살았어도 서로 돕고 살았거든. 옆집에 간장 없으면 빌려주고 쌀 떨어지면 나눠주고 지금처럼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었어. 내 이야기에 아가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 기울였고 젊은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줬어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희는 상상도 못 해본 시간들이네요. 맞아요.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 저희도 힘이 나요. 저희가 너무 쉽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나는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격했지.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젊은 부부에게는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들어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다 어느 날이었지. 카페에 손님이 뜸한 시간에 젊은 부부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카페에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물론 지금 하시는 일보다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손님들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끔 이야기 친구도 되어주시는 그런 일이요. 내 귀를 의심했지. 내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그저 청소나 하던 늙은이인데 무슨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었지. 내 자존심은 짓밟히고 고생만 해온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 어리둥절했어. 그럼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이야기는 어떤 커피보다도 손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희 카페 단골 손님 중에도 어머님 연배의 분들이 많으신데 할머니 계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가씨가 두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 마음이 또 흔들렸지. 평생 해온 청소일 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혹시 내가 폐를 끼칠까봐 걱정도 됐지만 이 젊은 부부의 순수한 마음에 결국 마음을 열었어.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는 거지. 내 인생에 또 다른 페이지를 써보는 거야. 그렇게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어. 이 늙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가슴이 콩닥거렸지. 마치 20살 아가씨처럼 설렜어. 그렇게 나는 카페의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어요. 처음엔 좀 서툴렀지.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쭈뼛거렸지. 그런데 젊은 부부가 옆에서 자꾸 용기를 줬어. 할머니,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손님들 많아요. 내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이야기는 금세 카페의 명물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내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는 지경까지 됐지 뭐예요. 내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 나를 보는 손님들도 덩달아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 특히 50대, 60대 손님들은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인생 선배로서 나를 따랐어. 내가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자식들 키우면서 웃고 울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지. 할머니,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이고, 뭘요? 다들 내 늙으니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지. 오늘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첫 월급 받아서 우리 엄마한테 고무신 사드렸던 이야기 해줄까?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가 될 줄은 나 자신도 몰랐지. 카페는 늘 활기가 넘쳤고 나는 더 이상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낡은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 필요가 없었어. 이제는 따뜻한 카페 안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웃고 가끔은 손주 같은 아기 은혜를 무릎에 앉히고 재롱을 받아주는 게 내 일상이 되었지. 내 주름진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젊은 부부는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아기 은혜는 나를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지. 그 작은 온기가 내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어.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해도 되나 싶을 때였지. 어느 날 카페에 웬 젊은 사내가 찾아왔어. 옷차림도 깔끔하고 똑 부러지게 말하는 게 영락없는 잘 나가는 사람 같았지. 그는 자신을 유명 방송국 PD라고 소개하더군. 인생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데 우연히 이 카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야. 나는 얼떨떨했지.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고. PD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반짝이더라고. 그는 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와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인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어. 할머니, 그리고 사장님 내외분,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이고,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방송에 나가는 게 부끄럽고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지. 내가 뭐라고, 내 평범한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젊은 부부가 나를 설득했어.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진심에 나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지. 그리고 얼마 후 나와 젊은 부부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방송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카페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다들 나를 국민 이야기 할머니라고 불러줬지.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살면서 참 고단한 날들이 많았어요. 눈물 마를 날도 없었고 앞이 캄캄해서 주저앉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 그래도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꿋꿋이 버텼어요. 인생은 말이야,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운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부부 덕분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힘내서 살아요. 우리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이야기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께. 나는 이제 버스 정류장의 찬바람 대신 따뜻한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을 벗삼아 살고 있어요. 아기 은혜가 내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지. 한때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던 김희애 할매의 삶은 한 생명을 구한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지라. 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 듣는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애 할머니처럼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앞으로도 가득하길 바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일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